그걸 대손이라고 해요. 대손. 대손이라는 것은 회수 불능된 거야. 회수 불능된 것을 뭐라면 대손된다 그래. 대손되다. 쉽게 말하면 회수 불능이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뭐야?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지 못하게 된 거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돈 줄 사람이 죽어버리면 못 받을 거 아니야. 또 형무소에 들어갔다든가 파산됐다든가 돈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런 사유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받지 못하게 된 대손된 금액을 뭐라면 우리는 대손상각비라고 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이 대손됐을 때의 대손상각비야. 그러니까 매출 채권은 아까 뭐라 했어요? 얘는 뭐라 그랬지? 외상매출금과 또 뭐라 그랬어? 받을 어음이 매출 채권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외상매출과 받을 어음이 대손되면 대손상각비야. 근데 기타 채권이 있어. 기타 채권이 대손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이 기타 채권은 뭐라 하냐면 미수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채권들이죠. 단기 대여금 같은 것들. 얘네들이 대손됐을 때를 얘를 갖다가 뭐라면 대손상각비라고 그래. 얘도 대손상각비야. 그런데 얘는 기타 채권이거든. 그 얘하고 구분이 달라져야 되잖아. 얘는 매출 채권이고. 그래서 얘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그래. 그래서 얘는 판관비야. 얘는 판관비야. 판관비니까 몇 번대야. 얘는 800번대야. 근데 얘는 영업의 비용이야. 얘가 영업 외 비용이야. 그래서 얘는 몇 번대야? 900번대의 비용이야.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상각비, 매출 채권, 외상매출과 받을음이 아니면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한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대손이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해줄 것이냐? 대손이 되면 대손상각비라고 그랬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매출 채권이에요. 외상매출금 5만 원이 대손되다 그랬어요. 대손되다 또는 회수불능되다. 똑같은 말이죠. 대손되다, 회수불능되다 그러면 외상매출 못 받게 된 거야. 그 대변에 외상매출이 없어진 거야. 이렇게. 얼마? 5만 원이 대손됐어. 근데 그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대손상각비라고 그래. 얼마야? 5만 원이야. 근데 우리가 매출을 많이 하다 보면은 내가 100명 중에서 100명을 외상으로 매출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한 2명 정도 떼먹고 도망가더라 이런 예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하여 근데 외상매출금 잔액이 얼마있냐? 외상매출금 잔액 100만 원 있다 그래봐. 100만 원이 있다. 100만 원에 대하여 2%의 대손을 예상하다. 떼어먹고 도망갔어 안 도망갔어? 갈지도 모른다. 떼어먹고 도망갈지도 모른다. 이걸 대손을 예상하다라는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면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다 그래요. 대손 충당을 설정하다 또는 계상하다 그러는 거야. 설정한다, 계상한다 똑같은 말이야. 대손 충당이 뭐냐? 대손 떼어먹고 도망간 거잖아. 그때 충당하기 위한 돈.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야. 대손됐을 때 충당하기 위한 돈을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 퍼센트가 나왔잖아. 그러면 계산을 해야지 퍼센트를. 그렇지? 이 퍼센트는 아까 100분율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100으로 쪼개면 얘가 0.02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상매출금에 곱하기 비율 퍼센트를 곱한 거야. 그럼 외상매출 얼마 있어 지금? 100만 원 있잖아. 거기에 2%야. 이 곱해. 아니면 0.01을 해도 되고. 그럼 얼마 나와? 2만 원이 나와 이렇게. 2만 원 예상하는 거야. 그 예상하는 걸 분계를 어떠냐? 차변에 대손상각비 2만 원 이렇게 하는 거야.
대변에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 2만원, 2만원 되는 거야. 대손 충당금 2만원.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 대손 충당금.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분계는 차변 대손상각비 대변 대손 충당금이야. 자, 그럼 대손 충당금 얼마 있어? 2만원. 근데 떼어먹고 도망갔어. 외상매출 5만원이 대손들다. 그런데 단, 이게 붙은 거지. 단서가 붙었어. 대손 충당금 잔액이. 대손 충당금 잔액이 1번 없을 때. 없으니까 대손상각비가 된 거지, 이렇게. 1번 부계가 된 거야. 그쵸? 근데 2번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어? 2만원 있어. 3번 대손 충당금이 5만원 있을 때. 4번 대손 충당금이 6만 5천원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즉 무슨 소리냐면 없을 때, 적게 있을 때, 똑같을 때, 많이 있을 때. 그러면 대손 충당에 대한 문제는 다 끝난 거지. 이거만 알면. 경우의 수가 다 들어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자, 그럼 이제 제 계산해봐. 5만원. 자, 2번부터 분개하는 거야. 2번부터. 외상 매출이 얼마 떼어먹고 도망갔어? 5만원 떼어먹고 도망갔어. 근데 대손수가 얼마 있어? 2만원 있어. 그럼 충당을 시켜야 돼. 대손 충당금으로. 대손 충당은 원래 어느 쪽에 있던 거야? 대변에 있던 거야. 대변에. 그러니까 충당시킨 거야. 2만원을. 그러면 얼마가 모자라? 3만원이 모자라. 그걸 뭐라 그래? 대손상각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어떻게 알 수 있어? 대손됐을 때 대손 충당이 없으면은 대손상각비, 모자라도 대손상각비. 충당해서 모자라면, 없거나 모자라면 대손상각비다. 알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자, 외상매출 얼마 떼먹고 도망갔어? 5만원 떼먹고 도망갔어. 근데 대손수가 얼마 있어? 5만원. 충당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모자라, 안 모자라? 안 모자라. 딱이야. 딱대. 됐죠? 그러니까 이제 대손자 없는 거야. 없는 상태에서 또 만약에 대손이 됐다면 그때 대손상각비 되겠지.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자, 외상매출 얼마 떼먹고 도망갔어? 5만원 떼먹고 도망갔어. 근데 대손수가 얼마 있어? 6만 5천원 있어. 근데 지금 떼먹고 도망간 건 얼마 떼먹고 도망갔어? 그럼 얼마 충당하면 돼? 5만원 충당하면 되지. 떼먹고 도망간 게 5만원이야. 그럼 이제 얼마 남았어? 15,000원 남았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고민하지 말라고. 이걸 고민하면 안 돼. 남았어. 나중에 쓰면 되지. 나중에 떼먹고 도망갈 때. 여러분들 주머니, 이거 고민하는 사람은 이런 거야. 여러분들 주머니에 10만원 있는데 짜장면도 사먹고 뭐도 사먹고 해서 지금 8만원 남았어.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야. 이거 나중에 다시 쓰면 되지. 그때 필요할 때 쓰면 되잖아. 그때 쓰면 되지. 남는 거는. 알겠어요? 자, 이제 이게 남았어. 다시 일로 왔어. 자, 외상매출 100만원에 대하여, 외상매출 잔액 100만원에 대하여 2%의 대손을 예상하다. 근데 거기다가 여기다가 이제 붙는 거야. 단 대손 충당금 잔액이 1번 없을 때, 2번 아까 얼마 남았대 저기서? 15,000원 남았을 때, 3번 2만원 남을 때, 4번 3만원 남았을 때. 이게 각각 이게 뭐야? 없을 때, 적게 남았을 때, 똑같을 때, 남아있을 때 얘기하는 거야. 자, 지금 내가 설정할 금액이 얼마야? 외상매출금 곱하기 퍼센트 했더니 2만원 나왔지. 근데 거기서 마이너스 쓰고 남아있는 대손 충당 잔액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는 거야. 이렇게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 쓰고 남은 거야. 남아. 그러니까 이게 계산식이야. 그러면 제가 봐. 계산은 어떻게 해야 돼? 100만원 곱하기 2% 그러면 2만원이지. 마이너스 1번 빵. 그러면 2만원 나왔지. 2번 얼마 됐어? 얼마? 15,000원 빼. 그럼 얼마 나와? 5,000원 나와. 3번 얼마 빼야 돼? 2만원 빼고 얼마 나와? 빵. 4번 얼마 빼야 돼? 3만원 빼고 얼마 나와? 마이너스 만원 나오죠. 분계가. 이제 계산이. 이제 분계를 이거 가지고 하는 거야. 1번 분계.
1번 차변의 대손상납비 얼마? 2만. 대변의 대손충당금 얼마? 2만.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차변의 대손상납비 얼마? 5,000원. 5,000원 남았어. 그렇죠? 대변 대손충당금 얼마? 5,000원. 지금 전체 설정한 금액이 얼마야? 2만. 근데 지금 15,000원 있으니까 얼마만 보충하면 돼? 5,000원. 이게 보충법이야. 그래서 알았죠? 보충한다 해서 보충법이야. 3번은 빵이야. 그러니까 분계 있어 없어? 분계 없어요. 4번은 오히려 남네. 그럼 여기서 2만원 한데 지금 3만원에서 3만원 중에서 만원 되돌려 와야지. 그래서 대손충당금을 없애버리는 거야. 이렇게 얼마를? 10,000원을 빼버리는 거지. 그리고 그 금액만큼을 보려면 대손충당금을 들여왔다. 그래서 환입이라고 하는 거야. 대손충당금 환입 10,000원 이렇게 하는 거야. 대손충당금 환입. 얘 판매관리비야. 얘도 판매관리비야. 근데 대변에 있잖아. 그래서 얘는 판매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빼주는 거야. 이렇게. 판매관리비에서 빼준다. 알았죠? 판매관리비에서 빼준다. 전에는 얘를 갖다 뭐로 처리했냐면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했어. 근데 지금 영업의 수익이 아닌 거야. 왜? 따진 거지. 야, 대손상납비가 판매관리비인데 근데 그게 혼입됐는데 왜 얘는 영업 외로 가? 얘도 판매관리비지. 그래서 판매관리비로 들어간 거야 얘가. 그래서 판매관리에서 차감하는 형식이야. 이렇게 빼준다. 그러니까 음의 계산을 해주는 거야. 음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해준다. 알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려주셔야 할게. 지금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해서 계산을 해줬죠. 그래서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채권 잔액,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비율로 계산한다서 채권 잔액 비율법이야.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 채권 잔액 비율법과 연령 분석법이 있어. 계산하는 방법이 똑같아. 계산하는 거 어렵지가 않아. 얘는 채권 잔액 얼마 남았냐? 거기에 몇 퍼센트 할 거냐? 이거 결정해서 계산하는 거고. 연령 분석법이란 이런 거야. 뭐냐면 내가 외상으로 매출했어. 근데 한 달 된 거 하고 6개월 된 거 하고 1년 된 거 하고 3년 된 거 하고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한 달 된 게 제일 많겠지. 그래서 외상으로 매출했을 때에 1개월 됐냐 또는 3개월 됐냐 6개월 됐냐에 따라서 분석, 즉 어떻게 비율이 달라지는 거지. 이게 그게 비율별로 계산해 주는 걸 연령 분석법이라고 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채권 잔액 비율법이 제일 많아. 근데 만약에 문제 연령 분석법으로 하나 그러면 연령 분석을 해주면 되는 거야. 1개월짜리냐 6개월짜리냐 3개월짜리냐에 따라서 비율대로 계산해서 어떤 금액을 계산하는데 이 금액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대손충당 빼주면 되는 거야. 똑같아.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봐봐. 얘는 답이 여기서 봐. 이렇게 계산해준 금액이 플러스가 나오면 차변의 대손상납비 대변의 대손충당이야.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마이너스 나왔잖아 얘가. 그렇죠? 마이너스 나오면 분계가 이렇게 돼. 차변 대손충당은 대변 대손충당 환입이라고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분계하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대손 처리했는데 대손 처리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줬어. 근데 이걸 회수했어. 다시 회수 시에 분계. 대손 처리했는데 다시 받은 거야 돈을. 그러면 내가 대손 충당금이 없을 때, 있을 때, 모자랄 때, 갚을 때, 남을 때마다 다 분계하는 방법이 이렇게 달랐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전에는 전기 거는 어떻게 하고 단기 거 어떻게 하고 이게 굉장히 복잡했어.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전기, 단기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전기, 단기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마라. 누가 이런 얘기 했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유명하신 분인데 이순재 씨가 이순재 어록에 나오는 거야. 이순재 어록에 50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광고도 했잖아.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러잖아. 무슨 보험회사가 광고했을까 아마.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뭐로 처리하냐? 대선 충당금이 증가하는 걸로 처리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외상 전일 대선 처리하였던 외상 매출 5만 원이 현금으로 회수되다. 그럼 분기하면 차변에 현금 5만 원, 대변에 대선 충당금 5만 원, 이게 분기하다 이거야. 알았어요? 현금 5만 원, 대선 충당금 5만 원. 어떻게 처리했든 간에 전기, 단기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뭐로 처리한다? 대선 충당금이 증가한다. 근데 대선 충당금이 증가하는데 이 대선 충당금은 뭐뭐에 대해서 대선 충당금 설정할 수 있냐면 채권은 전부 다 대선 충당금 설정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대선 충당금 설정할 수 있는 게 뭐야? 외상 매출금. 또 뭐 있어? 바드럼.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미수금. 그리고 또 뭐 있었어? 단기 대여금 있었잖아. 또 미수금도 미수 있고 미수수익 뭐 이거 다 굉장히 많아. 근데 얘는 뭐야? 얘는 매출 채권이잖아. 그렇죠? 매출 채권이야. 얘는 뭐야? 기타 채권이야. 근데 얘네들 전부 다 뭘 할 수 있다고? 뭐 할 수 있다고? 대선 충당금 설정할 수 있다고. 그럼 이 대선 충당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산에다 입력할 때 코드번호가 다 있다 그랬지? 외상 매출 코드번호는 108번이야. 얘는 110번이야. 얘는 120번이야.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그러면은 이 대선 충당금은 외상 매출금에 플러스 1번한 금액이야. 외상 매출에 대한 대선 충당금은 109번. 바드롬에 대한 대선 충당금은 111번이 되는 거야. 미수의 대선 충당금은 121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번호에 플러스 1을 한다. 전산에 입력할 때. 알았죠? 무조건 다 똑같은 대선 충당금이 아니야. 여러분들 전산에 입력할 때 대선 충당금 입력을 하면 자르륵 나와. 이만큼이 나와. 채권이 많단 말이야. 거기에 대한 채권에 대한 대선 충당이 다 설정되어 있어. 알았죠? 같은 거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 엊그제 배웠던 거 있었어. 감가상각 누계획. 이게 나중에 자세히 배울 거야. 감가상각 누계획이라고 뭐라 그랬어? 가치가 감소한 걸 계산을 해서 모아놓은 돈을 감가상각 누계획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비 분기하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획이야. 근데 이 감가상각 누계획은 어디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해주는 거야? 유형자산에 대해서 해주는 거잖아. 유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비품 있고 건물 있고 차량 운반부가 있고 기계장치가 있다고. 알았어? 대부분 이거야. 네 가지가 많이 나와 이렇게. 근데 비품은 몇 번이냐면 212번, 건물은 202번, 얘는 208번이야. 얘는 206번이고. 그러면 비품 감가상각 누계획은 몇 번이 되겠어? 여기다 플러스 1을 하는 거야. 213번. 여기다 플러스 1번 하는 거야. 얘는 몇 번이야? 203번. 여기다 플러스 1 하니까 얘는 몇 번? 209번. 얘는 207번 감가상각 누계획에다 적어줘야 돼. 알겠죠? 요거를